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의 2030 세대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항공여행은 더 이상 미지의 목적지가 아니며 하나의 트렌드이고, 친구들과 함께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을 새길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온갖 아름답고 예쁜 물건들이 있으며,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던, 그리고 내가 늘 듣는 노래를 불러주는 오빠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억 명이 넘는 중국판 인스타인 샤오홍슈나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에 들어가면 한국 여행과 관련된 동영상만 약 450만 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 시티워크를 초이스합니다. 연남, 망원, 성수 같은 핫플레이스나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맛집을 탐방하고 후기를 통해 알게 된 샵을 방문해 내 미모를 더 다듬고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 평소 필요했던 물품들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분위기가 끝내주는 카페나 음식점을 찾아 마치 한국 드라마의 여주처럼 지금 내 리즈 시절의 사진으로 남겨 인스타에 올리고 지인들이 눌러주는 좋아요에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연령대를 보면 바로 이 20, 30대가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번 설을 맞아 이들의 한국 방문은 역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달 15일부터 9일간 시작되는 중국의 설 연휴 기간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로 한국이 1위에 올랐으며, 참고로 이번에 약 25만 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규모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던 동남아는 치안 불안으로 방문 수요가 위축됐으며, 일본은 일본 여행업의 최대 의적인 자국의 총리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해 지금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 한국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이 이번 설 연휴 기간 중국인들이 선택한 여행 목적지 1순위 오른쪽과 관련해 질문한 기자에게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中韩人员往来便利化的水平，有利于两国民众增进彼此的了解和交流。中方也欢迎广大的韩国朋友春节期间来中国过年。 지금 보시는 것은 얼마 전 대만의 한 크리에이터가 올린 한국의 여행 가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란 영상입니다. 去韩国旅行，这些超 NG 的行为千万别做。吃饭的时候，台湾都习惯把碗拿起来吃嘛，但是在韩国碗通常要放在桌上。我上次就是拿起来了，被阿朱妈看了2眼。而且在韩国的餐桌上吃饭要轻轻咀嚼，不要发出太大的噪音，他们会觉得很没有教养。还有地铁观光客也很容易踩雷，不要大声讲电话，也不可以饮食，还有不爱坐不能没人就坐，是要留给真正有需要的人使用。 통상 대만에서는 이런 한국 여행 시 주의사항을 다룬 영상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영상들이 대륙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주의를 빙자해 한국을 폄하하는 영상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웨이보에 쓴 한국 여행 가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40가지 내용이라는 글입니다. 글쓴이는 20대 여성으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는데요.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중국에서 가져간 휴지는 한국 화장실에서 녹지 않으니 변기통이 아닌 쓰레기통에 버리기, 여성 점원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면 불쾌해하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등 그 내용이 신선해서 순식간에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글뿐만 아니라 도우이나 샤오홍슈 등 최근 중국 플랫폼에는 한국에 여행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같은 타이틀을 단 영상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특히 설을 맞아 최대 14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이런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조선왕님 본 치명한 역대급 프로모션, 오늘 2월 6일 자정에 칼같이 끝납니다. 연장은 절대 없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고요? 이 제품 식약처장상만 2번 받았습니다. 이미 6만 개에 넘는 후기가 증명하고 6년 연속 판매 1위 찍은 제품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먹던 그 귀한 침향 제대로 만든 겁니다. 솔직히 선물 줬는데 별로라는 소리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불만족 시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제품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내일 되면 이 가격, 이 빵빵한 사은품 구성 싹 사라집니다. 나중에 정가 주고 사지 마시고 오늘 막차 꼭 타셔야 합니다. 우리 중국어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어렵게 가져온 혜택, 단 한 분도 놓치지 말고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이 순간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얼른 선점하세요. 韩国真的是一个有很多规则怪谈的国家，不会韩文，英文还差，第一次去韩国，我建议你们一定要把我这条视频反复背诵。首先，你去他们咖啡店、麦当劳这种类型的店，就你结束用餐之后是需要把餐盘拿回去给他们收拾，进行非常细致的垃圾分类的。因为国内不用，所以很容易吃完下意识就直接走了。他们的垃圾分类非常严格，就算你是在便利店吃泡面，也需要把它的汤和食物残渣以及你的面丸做一个单独细致的垃圾处理。第二个就是他们厕所是带密码的，并且很难找，所以说我在那边逛街根本就不敢随便喝水吃东西，而且你要进去消费之后才可以询问店员密码，并且你是不可以随便带外带的食物去店里面吃饭的，会把你赶出去。而且去那边吃饭是要点你们人头数的菜品，比如说你们2个人去吃饭，那你们就必须要点2份。第4个就是，如果说你们去公共场合看到那种有座位的地方，一定要注意它这个座位是不是红色或者是黄色，这个是给孕妇、老人专用的座位。就算说你在那个车上要急死、站死、累死了都不能坐，不然就会收到所有人谴责的注目礼。韩国的公交车呢，它属于那种私人承包制。如果你带那种容易洒的饮料或者气味很大的食物，90%的可能性司机会拒绝让你上车，并且韩国的公交车如果在前面那一站没有人要上车，车上没有人按那个 stop 键说要下车的话，司机是不会提。就是韩国人他们对于肖像权这件事情非常的在意，你是拍 vlog 也好，或者是什么我看到了帅哥想要偷偷拍下来，那就是不可以的。第5点，小韩禁烟这块还是比较严格的，尤其是一些公共场所，他们会有专门的一个小房间用来抽烟，所以咱们如果去的话，尽量是按照他们的指示抽，不然的话也是挺给咱们中国人丢脸。如果说你在小韩收到了手机的震动或者是什么警报的话，不要紧张，不要害怕，一般呢都是一些天气原因或者说什么老人走丢了这种事情。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이런 영상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되돌려 3년 전 제주도 여행으로 온 이 중국인 여성은 우연히 근처 장식품 가게를 들렀다가 충격을 먹게 됩니다. 가게 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물건을 훔치지 말라 등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오직 중국어로만 쓰여진 경고문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더 암울한 것은 이 경고문을 붙인 이는 한국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알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就是外国团嘛，年纪大的团客，就是他们有的会拿，那个就很多看到。是吧？都是中国人吗？以前真的啊都是团客。然后我们就是有朋友是开旅行社的嘛，因为那个是自助咖啡店嘛，可以在那边吃，随便你吃多少啊。但是那个阿姨全部拿走，连卫生纸都拿走，然后那个自助咖啡店都关门，然后对中国客人一点点限制。什么时候的事情啊？就是疫情的时候。就你们能懂我当时听完他讲完之后我心里的那个羞愧感吗？我真的觉得很丢脸，而且我没有想到原来这份丢脸是我们自己人带给自己的。睇小姐話狗肉丸出去偷什麼偷啊？너 미콩뼈啊！ 당시 이 영상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여기에 한국에서 아무데나 응가지리를 배설하고 새치기와 무단횡단 등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거리는 기본, 심지어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피는 등 한마디로 외국 나가서 이처럼 추태 부리는 부모 세대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비록 자국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들을 접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에 능숙한 이들은 VPN 등을 통해 자국민들의 이런 추태가 조국의 이미지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몸소리치게 알고 있죠. 그러니 자신들만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기에 한국에 가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공유하고 가급적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며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韩国真的是一个规则很多的国家，来之前先全文背诵，不然小心被翻白眼。首先就是吃饭，餐厅是要按人头数点餐的，几个人就要点几份，而且不能外带食物。其次，像在咖啡店、便利店、汉堡店用完餐后，是需要自己把餐盘收起来，并且做严格的垃圾分类。接下来就是提醒大家，要是在外逛街，就尽量不要喝东西，不然公司真的难找。除非你去某家咖啡店消费，才能得到人家的厕所密码。最重要，公共场所吸烟、酒店吸烟、跑红灯、不走斑马线，都是要被罚钱的。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 사람들 디저트 가게에서도 먹고 다들 자기가 치우는 거 보고 놀랬음. 한국 술집에서 전자담배는 필 수 있나요? 부모 세대들 덕분에 우리가 저런 거 지켜도 안 지켜도 외국 나가면 다들 흘겨봄. 문화 차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버스 안에서 음료를 못 마시는 것은 좀 불편했음. 에스컬레이터 탈 때 좌측은 빨리 내려가는 사람들 자리이니 기억하세요. 버스 빼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다고 생각하면 됨. 이건 뭐 거의 싱가포르처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싱가포르보다 약간 자유로운 정도? 서울에서는 환승 때문에 버스 내릴 때도 카드를 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터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만간 한국 가는데 잘 알고 갑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못해서 좀 겁이 나네요.
하여간 댓글창 보면 꼭 돈 없어서 한국 못 가는 것들이 한국 가는 사람들 보고 거길 왜 가냐고 비웃고 욕함. 그 나라의 질서와 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무단횡단 금지,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다른 사람 몰래 촬영 금지 등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이를 숙지하고 외운다는 점에서 비단 저만 숙연해지는 것일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